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LG 헬로비전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공약과 포부를 들어봤는데요. 은평구 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김우영 당선인은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손성혜 기자가 대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0년부터 8년간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당선 직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선임된 김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 좀 복잡하고 특히나 민생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정치는 문제 해결 집단이 아니라 문제를 더 이렇게 야기하는 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수 야당 민주당이 국민에게 복무하는 정치적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민들 속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애환을 항상 듣고 주민 곁에서 의정활동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김우영 당선인의 지역구 은평구 을은 가련동과 불광동 등 7개 동을 아우릅니다. 그중에서도 진관동은 뉴타운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은평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여건이 열악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관동 일대 교통대책으로 10년 넘게 추진돼 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마저 무산된 상황입니다. 김 당선인은 연신내역을 지나는 GTX A 노선을 은평 뉴타운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GTX A 노선과 그 은평 뉴타운을 연결하는 지선을 대안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뉴타운 주민들 사이에도 있고, 저도 이제 그 제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선거 때 그런 방식으로라도 뉴타운의 부족한 교통 편의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재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새롭게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봉착을 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민 친화형 재개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과 인센티브로 좀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청장 시설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제가 구청장 시절에 마을의 다양한 교육 자원이 방과 후 교실하고 결합을 해서 마을 강사들이 아이들을 보조적으로 가르치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교육 현장을 학교로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마을이라든가 기업 또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확대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우영 당선인은 국회 입성 후 과학기술을 접목한 사회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은평사랑 상품권 72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은평사랑 상품권 할인율은 5%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는 8일 오후 4시부터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할 수 있는데요. 구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미리 내려받은 뒤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등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유관부서가 함께 저류 배수 터널 지하 3.6km 구간까지 차량을 타고 진입해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지하 40m 깊이에 지름 10m, 길이 4.7km 규모로 설치된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형 지하 저류 시설입니다. 최대 32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제 성능으로 시간당 100mm의 폭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의 사망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이날 해당 법안은 여야 반대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면서 해당 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1년 6개월 만에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전날 쟁점 사항이었던 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며 법안 처리에 합의했는데요. 수정안에 따라 특조위는 여야가 합의한 위원장 1명을 비롯해 여야에서 추천한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합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쟁점이 됐던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삭제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구제, 후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전체 268표 중 찬성 176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공모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진행된 공모전에서 약 52,400건의 새 이름이 접수됐고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경기 북도가 한반도의 중심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경기 북도가 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단 최종 명칭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 제정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새 이름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고회에 참석한 김동연 도지사는 이제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에 들어갔다며 규제 개혁과 투자 유치 등 경기 북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완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결승전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북부를 발전시키고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는 5월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범도민 공감대 형성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서울 주요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33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명동과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노선 조정으로 퇴근 시간 명동과 강남 혼잡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 통행량은 26%와 27% 각각 감소하고 시간은 8분과 12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노선 조정 전 명동과 강남 일대 퇴근 시간에는 버스가 일렬로 정체되는 버스 열차 현상으로 평상시보다 운행 시간이 3배 이상 소요돼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습니다. 김포 거물대리 일원 환경오염 지역을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김포시와 환경부는 거물대리 일원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공장들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시켜 선도적인 환경재생도시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수소연료 발전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 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개발 계획 수립에 들어가 2033년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선제적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지만 펌프 설비 고장, 수익의 이중화 미흡, 빗물바지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배수 펌프의 수리 및 교체, 빗물바지의 준설 및 청소 등을 장마 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반지하 주택 중 6.5%가 침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일 침수 반지하 주택 제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경기도 건축물 대장에 있는 주거용 반지하 주택 13만 6천여 가구 중 8,800여 가구가 재난지원금이나 풍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부천시가 1,5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안양시 1,200여 가구, 광명시 850여 가구, 군포시 600여 가구 순이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로 민간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안전한 주거유도 구역 설정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 대책 마련,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올라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가 0.15%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0.04%, 은평구도 0.02%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 간헐적 급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의 모빌리티 신기술 전환 지원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지역 특화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사업비 30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시가 지역 산업 전략에 맞춰 기획한 프로젝트에 기업의 수요가 높은 핵심 정책 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참여 기업들은 혁신 바우처와 수출 바우처, 정책 자금과 창업 중심 대학, 스마트 공장 구축 등 5개 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모빌리티 신기술 전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빌리티 분야 47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3차분 이자 보전 3,500억 원 규모를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1월과 3월 중소기업 2차 보전에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특히 3월 진행한 2차 지원은 공모 4시간 만에 조기 소진됐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당초 1,50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3차 지원분 규모를 3,5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업장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건설 공사장을 비롯한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시설 조치 부적정 등 위반 행위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